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 중에 이제 정렬된 형태로 리스트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헤드만 유지해 봤고, 그 다음에 헤드 유지한 다음에 테일 유지하는 걸로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이 버전에서는 그냥 바로 헤드와 테일을 동시에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뭐 정렬돼 있거나 정렬이 안 돼 있거나 그 몇 가지 메소드들은 동일하죠. 뭐 팝 프론트라든지 팝 백이라든지 그 뭐 픽 프론트라든지 픽 백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가 좀 다르겠죠. 나머지가 다른데 우선 한 가지 지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검색을 어떻게 했어요?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에서 검색은 어떻게 했어요? 숫자 검색했어요? 아니죠? 이진 탐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정렬된 형태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연결 구조에서는 이진 탐색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간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순차 검색밖에 이렇게 차례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이진 탐색이라는 건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배열 자체는 임의 접근을 제공하니까 어떤 요소, 어떤 위치를 접근하나 비용의 차이가 없어요.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그 그 연결 구조에서는 특정한 위치로 바로바로 못 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헤드와 테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 또는 그 중앙과 끝 사이의 중앙 이런 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중간까지 가고 또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쭉 뭐 하면 되겠어요. 순차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쭉 보면 앞부분은 뭐 건드릴 거 없고 제가 처음 비워놓은 게 뭐냐?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정렬 리스트 만들 때는 푸시 프론트, 푸시 백 이거는 안 만들어요. 왜?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는 뒤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게 정렬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추가하는 메소드 add만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add는 우리가 항상 이런 자료 구조 만들 때, 특히 연결 구조 자료 만들 때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코드를 하고 그 묶어야 될 거 묶고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add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처음에 empty인 경우하고 empty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empty인 경우, empty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empty가 아니다. empty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우를 나누면 여러 개가 있어. 헤드 뭐 이 정도 있다. 테일. 그러면 특수한 경우는 뭐고 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보면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맨 앞에 들어오는 경우.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중앙에 어디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때는 요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판단을 따로 할 수 있는지 얘랑 얘를 같이 할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쨌든 추가하는 거니까 새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크게 empty일 때랑 아닐 때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늘려줘야 되겠죠. empty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와 테일이 뭐랑 같아야 돼요? new node. 아니야. 근데 아닌 거는 요 안에서 나누기보다는 else if 요건 어떤 경우예요? value가 헤드가 가리키는 아이템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 같거나 작다. 그럼 어디예요? 어디에 해당되죠? 맨 앞에 해당되죠? 맨 앞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결 구조에서 뭐에 해당되냐면은 푸시 프론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맨 앞에.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테일을 유지하는 버전이죠. 그래서 이 테일을 이용해서 맨 뒤에 넣어야 되는지도 판단해 볼 수가 있죠. value가 테일의 아이템하고 같거나 크면 뒤에다 넣으면 되죠.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S 부분인데 이제는 전진을 해야 되겠죠. 두 개 갖고 해볼게요. 저는 두 개 하는 게 편해서 항상.
뭐 이렇게 구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9는 3보다 9가 3보다 크죠? 그러면 가죠. 7보다 9가 크니까 가요. 근데 9는 1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alue가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템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 넣는다. 그러니까 11인 경우에도 여기다 넣으면 7, 11, 11 되겠죠. 9면 9, 1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코드를 줄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왕창 줄이라기보다는 다음에 한번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코딩할 수 있게 이 상황들을 나눠 놓고 각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무슨 가정이 있냐면은 previous, 그러니까 맨 앞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서 처리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맨 앞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때 문제가 되겠지. 프리뷰가 널인데 프리뷰의 넥스트를 접근하게 되면은 죽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empty인 경우는 처리했고 앞에 넣는 건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요런 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previous가 어떤 특별한 널 PTR을 계속 갖고 있을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깔끔하게 더 다듬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그냥 내버려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질문? 됐어요? 이거 말고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경우는 정렬 연결 구조를 할 때는 테일을 유지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테일을 유지하게 되면 이 연결 구조가 유지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은 늘 직접 바로 접근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정렬에서는, 특히 더 정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테일을 유지하면은 얘를 푸시백 하는 게 유리한데, 푸시백 하는 게 정렬 구조에서는 푸시백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원래. 어디에 지금 들어올 데이터가 맨날 뒤에 들어갈지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푸시백이 늘 쓰인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을 추가적으로 유지를 하면 범위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 테일을 유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연결 구조에 지금 100개가 있는데 그 100번째에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와. 그럼 테일이 없었을 때는 또 100번을 쭉쭉 넥스트 가겠죠.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이점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두 개를 안 해놨는데
이걸 해야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find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괜히 만들었는데 find를 살펴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한다? 이진삼성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순차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할 때 이제 가면서 특이점은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안 가봐도 된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고, remove first는 요 비슷한 코드를 이용해서 요 키를 찾았을 때 그 위치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에도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어떤 거가 제거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가 제거될 때, 또 여기가 제거될 때 고민을 해줘야 되겠고, 또 여기인데 하나밖에 없는 경우,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헤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돼. 테일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요건데, 요 키, 이퀄 키가 됐을 때 이 커런트가 지금 어디냐가 필요한 거고, 얘를 날리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로 하려면 프리베스 넥스트가 필요한 거고, 프리베스만 하나 유지하려면 이렇게 요 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건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커런트 하나를 이용하려 그러면은 여기가 커런트의 넥스트의 아이템이 키일 경우, 뭐 이렇게 프리베스 넥스트의 아이템이 키일 경우,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커런트 헤드 두고 프리베스 하나 두고 이동을 해가야 되죠. 그럼 이제 프리베스와 커런트를 이용해서 이것들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한 다음에 얘가 되면 얘는 조금 더 심플하죠. 왜냐하면 remove all이라는 거는 그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또 계속 가야 되지만, 얘는 어떤 거예요? 있으면 붙어 있는 거지.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얘는 요거에 조금 더 보완해 주면 되는 형태니까 간단하기보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들을 잘 프리베스와 커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때 저는 더미를 한번 써서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미를 쓰면 이 맨 앞에를 제거할 때 좀 편한 면이 있어서 더미를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런트 아이템이 이제 키가 맞추면 이제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커런트 아이템 키보다 커지면 더 이상 뒤로 가봤자 우리가 지우려는 게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하고, 아니면은 이제 더 가야 되니까 전진시킵니다.
그럼 요 부분만 해결해야 되겠죠. 꼭 해야 되는 것만 먼저 해놓고. 요걸 하는 거죠. previous의 next가 current의 next. 요걸 지워야 되니까 요 선을 연결해 주는 게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테일 먼저 처리해 보면 current가 테일이면 테일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테일을 지우려고 하는 거니까 테일이 previous가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처리해 줘야 될 게 노드가 하나밖에 없을 때 걔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헤드는 뭐 여러 가지 처리해 줘야 되지만 더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지워지면 얘가 더미예요. 얘가 더미면 만약 헤드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요거가 없어진 경우죠. 근데 얘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헤드를 더미의 넥스트로 가리키면 되겠고 얘가 안 없어지더라도 얘는 헤드를 원래 가리키고 있으니까 안 변하지만 그냥 조건문 없이 무조건 해도 상관이 없죠. 조건만 넣는 게 더 오히려 비용이니까 비교하는 연산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remove first. 그러면 remove first는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미를 꼭 안 써도 되는데 더미를 쓰면 얘는 편해요. 얘는 얘 처리하는 게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헤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편한 측면이 있고 remove all은 예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커런트를 딜리트 하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 뭘 하나 유지해 놓으면 될까?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브레이크 하지 말고 이제 커런트가 넥스트가 되게끔 해서 다시 돌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저 위에다가 넥스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 유지해 놓고 요 딜리트 한 다음에 커런트를 뭘로 세팅해 주면 돼요? 넥스트를 세팅해 주면 되죠. 한 번 더 돌면 똑같은 키면 또 지울 거고 똑같은 루틴을 이용해서 지울 거고 아니면은 이제 뒤로 빠지겠죠. 브레이크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remove all은 제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굳이 안 만들어도 똑같이 가서 뭐 매번 하는 게 불편하면 얘는 요 밑으로 빼도 됩니다. 얘는 실제 여기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요 헤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는 꼭 매번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빼도 되는데 저 테일을 빼는 거는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넣어놓는 게 나을 거고. 그러면 잘 되나? 잘 되겠죠? 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어요? remove first나 remove all? 항상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상황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 여러분 나름대로를 잡아주셔야 돼요. 나는 프리비어스 커런트를 이용할 거다. 아니면 하나만 이용할 거다. 여러분들한테 편한 건 제가 편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더미를 쓸까 말까. 이 더미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더미는 주로 여기다 넣죠. 헤드 앞에다가. 이 헤드 앞에 넣는 거는 프리비어스가 뭐가 안 되는 걸 막는 거예요. 프리비어스가 널피텔로 시작하는 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비어스가 널피텔인 경우에는 프리비어스 넥스트를 커런트 넥스트로 하면은 죽어버리겠죠. 널피텔 때. 그거를 검사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미를 집어넣은 거고 더미를 쓸 때에는 여기처럼 그냥 뉴에서 만들지 말고 왜 뉴에서 만드는 더미도 뭘 해줘야 돼? 딜리트 해줘야 되지. 근데 굳이 더미를 우리가 뉴에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주소만 필요한 거니까 스택에 만들어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나름 편한 방법입니다. remove all. 그러면 이 remove all이나 저쪽 거나 크게 차이가 아예 없네. 제가 볼 땐. 바로 뒤에 제거된다는 거랑 바로 뒤가 아니라 좀 더 가서 제거될 수 있다는 거랑 했을 때 중복을 허용하는 비정렬 리스트나 정렬 리스트나 remove all 측면은 요거 빠지는 거 빼고는
차이가 없겠네요. 그쵸? 제 코드로 가면 얘만 빠지면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를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연결 구조도 만들었고, 링크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링크 리스트는 싱글 링크 리스트다. 단일 연결 구조.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만 가는 포인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백으로 오는 previous 포인터까지 유지하게 되는데, 그건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6개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오더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뭘 할 수 있어서 로그 n이에요? 이진 탐색. 얘는 sorted이지만 이진 탐색을 못한다. 링크 리스트는 푸시 프론트가 좋은 거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에 왜 얘는 헤드만 유지하는 거고 배열은 꽉꽉 채워가지고 뒤에 넣는 게 또 뒤에서 빼는 게 좋은 거예요. 중간에서 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잘못 됐네. 네, 안으로 갑시다. 팝 굳이 앞으로 안 당겨도 되면 이제 O1이 되죠. 그래서 O1이고 나머지는 뭐야? 틀린 거 맞냐? 왜 이렇게? 틀린 게 맞네. 틀린 것도 뭐 이건 상관이 없고 이것도 팝백도 팝백은 N이지. 앞에서 빼는 거 항상 헤드 때니까 O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됐네. 여기 O 아니고 얘도 O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팝백은 테일을 갖고 있어도 ON이다. 이게 또 특성이죠. 근데 요거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이중 연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은 이제 요 두 애가 O1이 되는 거죠. 백으로 갈 수 있으니까. 테일 갖고 있으면 테일의 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sorted든 아니든 찾는 데는 로그 n일지 몰라도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얘도 결국에는 ON이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remove는 요 과정에서는 하나죠. 근데 뭐 때문에 ON이냐면은 찾아가는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ON이라는 게 이제 remove 같은 경우에는 검색과 제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검색이 ON이고 제거는 O 아니에요. 근데 얘는 검색은 로그 N이지만 제거가 N이니까 결국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죠. 더 높은 걸로 전체적인 비용은.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네. 되네. 이제 여기 안 나오네. 그리고 그 리스트 연결 구조, 리스트 자료 구조. 리스트 자료 구조는 우리가 주로 벡터라는 걸 써요.
벡터, c프플에선. 근데 c프플은 벡터 말고 forward list라는 게 있어요. 요게 단일 연결 구조입니다. 단일 연결 구조.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단일 연결 구조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쓸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바에 있는 링크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c프플도 forward 리스트 말고 리스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걔는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c프플은 단일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 둘 다 제공하지만 자바는 이중 연결 구조만 제공한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요 패키지를 추가 설치하면은 S 리스트라는 게 있고 또 DLL 리스트가 있어요. 걔는 이제 이중 연결 구조, 단일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또 그 함수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 근데 보면 이제 알겠죠? append left right는 push front, push back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일 연결 구조면 어떤 비용이 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셔야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신 이거를 기억해 놓고 어떤 거 위주로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런 거가 어떤 게 편리하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주로 링크 리스트는 많이 안 써. 그냥 얘를 벡터를 많이 써요. 그다지 이 성능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응용을 만들 때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이니까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거 쓸 때 얘가 비용들이 얼마나 들까 비슷하죠. 얘는 푸시 프론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얘가 좀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정렬로 유지하는데 뭐가 안 돼? 이진 참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면은 되게 해라. 연구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런 구조입니다. 스킵 리스트. 스킵 리스트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각 노드마다 층들을 둬요. 근데 이 층이 랜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위치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집어넣을 때 랜덤하게 층을 형성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선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으면 평균적으로 로그 n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얘 위로 갖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가서 더 가야 될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렇게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늘 한 번씩만 가야 되죠. 근데 그걸 랜덤하게 넣어놓으면 한 번에 많이 뛰어갈 수 있어요. 많이 뛰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가야 되면 또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용들을 우리가 처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고, 그렇죠? 연결 구조에서 이진 참색을 만들려고 이 짓 하는 거는 별로 효과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다. 실제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별로 가치는 있는 건 아닌데 안 된다고 하면 늘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연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왜 안 되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거다. 근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실용적으로 있는 자료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얘를 근데 용어로는 스킵 리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스킵 리스트를 쓰면은 이 경우에는 모두 돼요. 이진 참석과 같은 비용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로그 n. 그러니까 많이 뛸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안 가도 되니까. 얘를 한번 구현해 보실래요? 한번 심심하면 방학 돼서 한번 스킵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뭐 이런 거가 그냥 훈련이고 재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찾아보고, 아, 스킵 리스트라는 게 있구나.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또 구현하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실제 실용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있습니다.